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같이 살펴볼 내용은요. 최근 한국 AI 산업, 그중에서도 특히 인프라, 데이터, 그리고 AI 에이전트라는 좀 새로운 개념에 대한 기사들과 전문가 코멘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이버 같은 큰 기업의 글로벌 행보부터 또 특정 분야에 좀 집중하는 기술 기업들, 그리고 어쩌면 우리 경험 자체를 바꿀지도 모르는 그 AI 에이전트까지. 한국이 어떻게 AI기를 만들어가는지, 이게 또 당신에겐 어떤 의미일지 한번 같이 파헤쳐보죠. 네, 좋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역시 네이버 소식이죠. 네, 맞아요. 이해진 의장이 직접 실리콘밸리에 네이버 벤처스를 세우고 또 비디오 AI 스타트업 그 12랩스에 투자한다는 건데요. 네. 이게 보니까 북미에 직접 투자 법인을 세우는 게 26년 만이래요. 와, 26년 만이요? 이건 단순히 돈을 투자한다기보다는 생성형 AI 시대에 진짜 글로벌 경쟁에 본격적으로 한번 해보겠다. 이런 선언 같은 느낌인데요? 네, 그렇죠. 혹시 이게 국내 데이터나 시장만으로는 좀 한계가 있으니 더 큰 그림을 그리는 걸까요? 글로벌 데이터나 인재 풀에 직접 접근하려는 뭐 그런 전략? 충분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국내 시장을 넘어서 해외 기술이나 노하우를 직접 좀 흡수하고 이걸 또 잘 가져와서 국내 생태계에 다시 이렇게 흘려보내는 뭐랄까 역유입 효과 같은 것도 기대하는 거죠. 아, 일종의 글로벌 AI 전초기기 같은 거. 군요. 네, 맞아요. 그런 의지로 보입니다. 실제로 들어보면 카카오나 토스 같은 다른 기업들도 좀 비슷한 해외 거점 모델을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렇군요. 이런 글로벌 확장 움직임도 있는데 또 국내에서는 좀 다른 흐름도 보이는 것 같아요. 셀바스 AI라는 기업인데요. 자체 개발한 음성인식 STT 엔진으로 정확도가 95% 이상이다. 이걸 강조하더라고요. 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바로 그 특화 전략입니다. 특화요? 네, 의료나 법률, 교육처럼 좀 전문 용어가 많고 정확도가 정말 중요한 분야 있잖아요. 네네. 바로 그런 특정 도메인에 딱 맞춘 음성인식 STT랑 음성 합성 TKS 솔루션으로 승부를 보겠다는 거죠. 그 셀바스 노트 같은 제품들이 바로 그 예시고요. 아, 오픈 AI의 위스퍼처럼 뭐든지 다 잘하려는 아주 큰 범용 모델과는 좀 다른 길을 선택한 거네요. 그렇죠. 근데 궁금한 게 이런 범용 모델 성능이 계속 막 좋아지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특화 전략이 계속 힘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뭐랄까, 특정 분야 지식마저 거대 모델이 다 흡수해버릴 수도 있지 않나요? 아, 그거 정말 날카로운 질문이신데요. 물론 경쟁은 점점 더 치열해지겠죠. 하지만 그 특정 산업의 아주 미묘한 맥락이라던가 아니면 최신 전문 용어, 계속 바뀌는 규제 같은 것들 있잖아요. 네, 그런 디테일들. 이런 걸 빠르게 반영하는 데는 여전히 특화 모델이 유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범용 모델이 쉽게 따라오기 힘든 어떤 깊이나 속도, 이걸 유지하는 게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각자 자기만의 길을 가는군요. 네이버와 셀바스가 이렇게 다른 전략을 쓰는 동안에요. AI가 우리랑 상호작용하는 방식 자체에 대해서 더 근본적인 변화 예측도 나오더라고요. UX, 사용자 경험, DX, 디지털 경험. 이걸 넘어서 이제는 AX, 즉 AI 에이전트 경험 시대가 온다. 이런 주장이요. 네, 맞아요. 이건 정말 패러다임 전환 가능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래에는 소비자인 당신이 직접 서비스나 브랜드랑 막 씨름하는 게 아니라 당신의 가장 잘 아는 AI 에이전트가 먼저 나서서 상호작용할 거라는 거죠. 오, KB금융이 3년 안에 무려 250개의 AI 에이전트를 내부 업무 자동화나 고객 응대 쪽에 도입하겠다 이렇게 발표한 게 바로 이런 흐름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AI 에이전트가 나 대신 소통한다. 판례할 것 같긴 한데 또 한편으로는 내가 직접 고르고 결정하는 재미나 과정이 좀 줄어드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근데 에이전트가 브랜드랑 제대로 소통하려면 브랜드 정보 자체가 AI가 이해하기 쉽게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할 텐데요.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정확해요. 그래서 브랜드의 자산, 그러니까 뭐 정보나 가치 같은 것들을 AI가 의미나 맥락까지 잘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 형태로 예를 들면 벡터 데이터베이스 같은 방식으로 구조화하는 작업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거죠. 아하. 어떻게 보면 AI 에이전트가 딱 읽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브랜드 설명서가 필요한 셈입니다. 결국 이런 모든 변화의 뿌리를 파고들면 인프라와 데이터가 있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AI 모델 자체의 성능 경쟁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실 그 모델을 실제로 돌릴 수 있는 강력한 하드웨어, 특히 엔비디아 H100 같은 고성능 GPU 확보요.
그리고 무엇보다 양질의 학습 데이터, 또 이걸 잘 다루는 소프트웨어 역량이 실제 경쟁력을 가른다. 이런 인식이 이제 지배적이죠. 이죠? 네. 그래서 정부 지원을 통해서 퓨리오사나 리벨리온 같은 국산 AI 반도체도 키우고 AI 데이터 센터도 더 늘려야 한다는 요구가 계속 나오는 거고요. 데이터 자체를 이제 단순 정보가 아니라 하나의 산업 자산으로 보고 이걸 어떻게 표준화하고 또 안전하게 공유할지, 소위 말하는 데이터 주권, 이걸 어떻게 확보할 거냐, 이런 논의도 그래서 뜨거워지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힘들게 만든 대규모 언어 모델, LLM을 실제 서비스로 안정적으로 내보내고 운용하는 과정 있잖아요. 네, 운영이요. 네, 그걸 LLM 옵스라고 부르는데 이게 뭐랄까 AI 모델 공장을 잘 돌리기 위한 운영 매뉴얼 같은 거예요. 이 중요성도 부쩍 커졌습니다. 아, LLM 옵스. 네, 단순히 모델만 잘 만드는 걸 넘어서 프롬프트 관리부터 시작해서 어떤 모델을 선택할지 또 외부 최신 정보를 실시간으로 참조하게 하는 RAG, 파이프라인 운영, 성능 모니터링, 보안까지 이 전체 운영 효율성과 안전성을 관리하는 체계가 이제 필수적이라는 거죠. 오늘 쭉 살펴본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보면요. 한국 AI 산업은 네이버처럼 글로벌 무대로 막 뛰어드는 동시에 또 셀바스 AI처럼 특정 영역을 아주 깊게 파고드는 이런 양면 전략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죠? 그리고 KB금융 사례처럼 AI 에이전트 시대를 준비하면서 AX로의 전환을 서두르고 있고요. 이 모든 것에 기반이 되는 인프라, 데이터 주권,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안정적인 운영, LLM 옵스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네, 핵심을 잘 짚어주셨습니다. 에이전트 친화적인, 에이전트 레디, 준비, 풍부한 데이터, 데이터 리치 확보, 특정 영역 최적화, 도메인 튠드라는 전략적 방향하고요. 또 AI 기술의 내재화 노력 플러스 데이터 기술 주권 확보라는 두 가지 큰 축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단순히 기술을 막 따라가는 걸 넘어서 한국만의 강점을 살리려는 여러 시도들이 보이는 거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앞으로 금융 상품을 알아보든 온라인 쇼핑을 하든 정보를 찾든 간에 당신이 직접 하기 전에 나를 위한 AI 에이전트가 먼저 브랜드나 서비스와 대화하는 세상이 온다면요. 당신의 선택과 경험은 지금과 어떻게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이 질문을 한번 곱씹어 보시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